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드렁큰 밀러.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전세계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있는, 그것도 전통 금융을 통해서 꽤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동을 하려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로.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지금은 못 들어와요.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이 42,000불 정도, 4만 불 정도, 그 정도에 진입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드루켄 밀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드루켄 밀러는 중앙은행 신뢰가 증발을 함에 따라, 사람들이 중앙은행을 믿지 않음에 따라 암호화폐로 돈이 많이 이동을 할 것 같다. 지금 전 세계적 추세죠. 그리고 영국이 지금 총리가 새로 바뀌었는데 과감한 정책을 시도를 했죠. 돈을 푸는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지금 또 돈을 풀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카드 돌려막기의 끝자락이죠. 종이지폐, 명목화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죠. 거기에 가장 큰 틀을 보이고 있는 달러. 결국 제롬 파월이 문제죠. 미국 정부가 문제란 얘기입니다.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 지네들이 스스로 지금 종이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자, 이제 점점 암호화폐로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로 부동산에 있는 돈, 주식에 있는 돈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돈 벌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너무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지루했고 짜증났고 매일 아침마다 비트TV가 떠들었고 욕도 나오지만 그냥 묵묵히 영혼 없는 좋아요 누르시고. 그런데 일순간에 뭐가 변하진 않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말을 자꾸 드리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굉장히 황폐해졌잖아요. 걱정 마시라고. 여러분들의 투자가,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이 무의미한 그런 일들은 아니니까, 그런 심신 안정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쨌든 이 양반은 사람들이 법정 화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함에 따라 암호화폐가 거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도 이분이지만 이제 서서히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거는 국내 경제 인플루언서들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항상 그들이 유튜브라든가 TV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해외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대로 하진 않겠죠. 자기화해서 하겠지만 그들도 역시 해외 데이터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 드루켄 밀러가 이야기했다는 건 이제 곧 국내 경제 채널에서 어쩌면 암호화폐로 탈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불타고 있는 영란은행. 영국은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이 와중에 돈을 또 뿌려버리겠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각한데 카드 돌려막기의 거의 끝자락이죠. 이제 배째라. 이왕 터지는 거 현금 서비스 다 받고 내가 살 수 있는 거 다 사고 그리고 터치겠다. 내 한도만큼 사용하겠다. 이거죠. 그 밑에 어떤 이야기들이 어렵게 나왔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웃으면 안 되는데 또 웃음이 나오네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이, 이런 행위들이 결국 뭘까요? 제롬 파월, 너 그만해. 장난 그만 쳐. 소리 없는 아우성, 이유 있는 반항, 사춘기, 갱년기 이런 거겠죠. 9월 28일 영국 국채 가격의 붕괴를 막기 위해 영국 중앙은행은 채권 중 650억 파운드를 매입해야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연금 제도가 소유한 부채 주도 펀드 유동성 위기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런 개입이 없었다면, 영국 중앙은행의 개입이 없었다면 자금은 지급 불능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어쨌든 카드 돌려막기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전 세계가 지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제롬 파월이 11월, 12월에 0.75를 때릴 용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절대 0.75를 때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핏 뉴스를 보니까 지금 미국 자살률이 어마어마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청년층에서. 자, 이 광경을 보고 정책 위반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제롬 파월은 0.75를 때릴 용기가 없을 겁니다. 제 예상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0.5였는데 0.25 봅니다. 자, 그러면 슬슬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죠. 오늘이 10월 2일이지만 10월 달을 한번 봐보자고요. 어쨌든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가장 높이 상승할 수 있는 놈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한 놈 있죠.
너무나 호재가 많은 놈, 떡상할 수 있는 놈, 투더문 할 수 있는 코인. 제가 리플이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리플 사지 마세요.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스탠리 드루켄밀러는 다시 한번 사람들이 중앙은행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르네상스에서 암호화폐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암호화폐를 소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미국 중앙은행은 지금까지 매파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매파적과 비파적인 건 여러분들 아시죠? 매우 공격적인 금리 정책이 매파적,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이 비파적. 비둘기파의 대표적인 인물 제롬 파월이 진짜 0.75를 또 때릴 건지는 이제 11월, 12월을 한번 봐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스탠리 드루켄밀러는 암호화폐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했었고, 보름 전쯤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데이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전설 스탠리 드루켄밀러, 주식시장 앞으로 10년 횡보할 것이다. 이것도 잘해야 횡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헤지펀드의 거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미래를 예측하는 눈이 있겠죠. 이 이야기를 9월 16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보름 정도 있다가 암호화폐에 대한 그의 견해를 이야기를 했고, 1966년에서 1982년과 같이 앞으로 10년 동안 횡보할 거다. 미쳐버리겠죠. 하락보다 더 짜증이 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횡보라고 생각을 해요. 희망 고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일시적인 현상,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냐, 주식에서 돈이 흘러나와서 암호화폐 쪽으로 몰리는 아주 짤막한 현상이 포착이 되더라도 암호화폐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시장의 형태가. 그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리플 800원, 900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 5,000원 정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계속해서 빨간불을 목격하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걸 여러분들은 목격하실 수도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오늘은 좀 희망회로를 좀 많이 돌려보겠습니다. 희망회로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운명일까요? 두 개 다 맞겠죠? 저는 암호화폐 투자를 꽤 오래 했기 때문에 횡보가 제일 짜증나더라고요. 떨어질 거면 빨리빨리 떨어지고 바닥 와서 반등하는 그 어떤 쾌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항상 그 바닥에서 매수를 많이 해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극도의 공포에서 매수했던 것들은 현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놈은 빨간불이에요. 공포에 매수하고 환희에 던져라가 아니라 지금은 공포에 매수하고 환희에 구경하라죠.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그냥 계속 구경해야 되겠죠. 끝을 보기에는 너무 빠른 시간들입니다. 지금은. 투자의 전설 스탠리 드루켄밀러의 암호화폐와 주식을 바라보는 그의 생각,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아이리밋 이야기를 드렸죠. 필리핀에 기반을 둔 국경 간 송금 회사, 중요한 리플의 파트너. 2018년부터 아시아에서 가장 큰 리플의 ODR, 수요 유동성 루트 중에 하나인 아이리밋이 약간 오버를 하고 있어요. SEC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모론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속도 모르고 리플을 $10,000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속도 모르고 아이리밋이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SEC 간의 소송에 대해서 그냥 가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오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플의 중요한 파트너인 아이리밋은 SEC가 시작한 소송에서 XRP를 지원하는 간략한 내용을 발표했다. 굳이 발표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도 이런 상황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 성명서를 최종 결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미국과도. 자, 어떤 내용의 간섭을 했을까요? 아이리밋은 XRP가 증권이 아닌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SEC가 저러는 이유는 현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게리 겐슬러가요, 블록체인 암호화폐를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전 세계 10위 정도 안에 들고 있는 이해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리밋이 이러고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보통 놈이 아니에요. SEC가 저러는 이유는 뻔하잖아요. 리플을 얼마나 깨끗하게 만들려고 저러고 있어요. SEC, 미 재무부, 그리고 제롬 파월, 그리고 어쩌면 브래드 갈링하우스까지 한통속 아닐까요? 이거는 100% 제 뇌피설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자, 이런 아이리밋의 발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호응해주는 거대 금융기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SBI 홀딩스. 전 리플 이사회 멤버이자 현 SBI 홀딩스 CEO 요시타카 키타오가
이런 아이리밋의 발표를 공유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리플 이사회에 참여를 했던 요시타카 기타오가 왜 이럴까요? 도대체 제가 영상에서 2번 이야기 드렸죠. 오바마 시절 재무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오바마 시절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재무 관련 일을 했던 사람들이 리플 이사회에 참여를 하고, 또 리플 이사회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SBI 홀딩 대표를 하고 있고, 또 재무부에 들어가 있고,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리플 투자자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농락을 당하고 있어요. 농락을 당하고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아주 예쁘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리플을 포기한다, 던진다, 그렇게 되면 진짜 농락당하는 거고, 부정적인 농락을 당하는 거고, 어쨌든 이제는 미국의 정부기관, 그리고 미국의 의원들,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 암호화폐 개발자들, 암호화폐 거래소들, 그리고 이제는 금융기관에서까지 SEC를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둔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절대 아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SEC는. 제가 자꾸 설명드리지만 리플을 아주 떡상시키려고 가장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어쩌면 미 증권거래위원회일 수도 있어요. 요거는 6개월 뒤 정도 되면 왜 그때 비트TV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한 번쯤 되뇌일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SBI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SBI 이야기를 좀만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28일 기사입니다. SBI 홀딩스 CEO가 방금 이야기 드렸죠. 제가 그의 이름은 요시타카 기타오. SBI 홀딩스의 CEO가 공동 서명한 리플의 파트너십 확장, 그리고 SBI는 리플의 거래죠. 거래 전체 XRP의 7.8%인가 8.7% 정도를 갖고 있어요. XRP 리플을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SBI 홀딩스가 XRP를 홀딩하고 있다. SBI 홀딩스, XRP 홀딩스. 그냥 웃으시라고 한 말이에요. 어쨌든 요시타카 키타오는 최근까지 리플의 이사로 있었다. 그리고 지금 리플의 성공에 대해서 가장 만족하고 있을 것이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금융그룹 SBI 홀딩스 대표가 오늘 리플과 아이리밋의 파트너십 확대 소식을 전했다. 아이리밋은 싱가포르, SBI는 일본, 비트TV는 한국. 2019년부터 SBI가 운영되는 일본 및 기타 국가의 은행 시스템에 XRP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따라서 아시아는 SBI 홀딩스 대표의 계획에 완벽하게 맞는 ODL 회랑 거래에서 XRP를 사용하는 리플의 핵심 지역이다. 키타오와 리플 자체의 원대한 계획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SEC가 시작한 소송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기운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세계의 거의 모든 대륙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정기적으로 리포트하고 있다. 브로드캐스팅하고 있다. 알리고 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기축통화국의 정부 산하기관과 소송 중에 있는 애를, 그렇게 암호화폐가 많은데 하필 리플을 가지고 그렇게 파트너십 관계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가격을 충분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SEC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가격을 잠금 장치하고 있다. 가격을 묶어놓고 있다. 아주 그냥 현명한 똑똑한 소비자들이 너무나 많죠. 비트TV를 보신 분들은 리플 사지 마세요. 그렇게 사지 말라고 해도 주위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샀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냥 지금 갖고 있는 거에 만족하세요. 그리고 맛있는 거 사드시고 원화채굴 열심히 하세요. 일단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시란 거예요. 또한 리플의 열망은, 이제 정말 멋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올해 나온 뉴스 중에 가장 크게 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뉴스, 리플의 열망은 국경 간 지불에 국한되지 않고 CBDC의 뜨거운 주제로 확산된다. 몇 주 전에 리플이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미국이란 국가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10월부터 그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EC와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거의 모든 대륙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금융은 정말 날카롭고 매서운 놈입니다. 그래서 쉽게 손을 대지 못하죠. 그리고 손을 대려고 해도 자칫 잘못하면 그 날카로움에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리고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게 되면 한 방에 전 세계가 그 시스템을 사용하겠죠. 디지털이 이래서 무서운 거고,
인터넷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특히 금융 시스템은 결국 한 놈이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 놈이 만들어서는 안 돼. 이니셔티브에 참여를 하겠지만, 그리고 참여를 해서 시장의 70%를 먹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어쩌면 100%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쓰는 시스템은 결국 전 세계가 쓰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연휴의 중간 날입니다. 오늘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리플은 사지 마시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